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사고나 위급한 순간이 되면 어김없이 119보다 더 빨리 응급 사설 차량이 올 때가 있죠. 이상하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오늘 이제 시신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이 시신을 장사 지낸다는 말이 아니라 아하. 시신을 사고 팔듯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문을 열고 창가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 들어가네요. 네, 이제 창가 쪽으로 향하는데 여기서 작은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여기 있고요. 네, 무전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크고 작은 장치들이 복잡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복잡해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일을 꾸민 건데요. 지금 무전기 들립니다. 네. 무슨 놈이고 빨리 봐라. 아하.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놈이고 빨리 봐라. 자, 의인이. 첫 번째로 들린 소리가 뭘까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막 무전소리 들리는데. 네. 처음으로 들린 소리는요. 네. 119 구급대원의 출동 지령입니다. 아,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19 소방대가 아닌 그냥 부산의 일반 네. 아파트 방입니다. 그러네요. 일반 가정집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들은 사람이 네. 잠시 후에 누군가에게 다시 이 위치를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들었던 것은 무슨 동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뭐 부산의 사직동 여기를 한번 가봐라. 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119 소방대원의 무전기에서 확인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들은 사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이 네. 자신의 일행을 이 장소로 보내게 된 아니, 겁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지금 여기 이 아마 복잡한 장비들도 아마 화면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예. 저 상황만 지금 무전이 막 요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원룸을 빌린 거예요. 네. 원룸을 빌려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119 구급대라든지 이런데 이게 무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가 뭐 급한 환자가 생기면 우리가 119로 전화를 하죠. 네. 그러면 119 상황실에서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네. 관할 119에다가 무전으로 네. 빨리 현장 가려고 이 무전을 해주겠죠. 어디 출동 바람 이렇게. 네. 그 출동 바람하는 무전기를 도청한 거예요. 아하. 그 원룸에다가 장비를 갖춘 겁니다. 네. 그래서 119 구급대의 무전기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춰 놓고 아하. 그런데 이제 저걸 내가 보니까 네. 그 무전기를 설치해서 무전기하고 휴대폰을 연동 장치를 해놨어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딴 데 돌아다니다가도 밖에서도 이제 무전기 스마트폰만 오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들려오는 거죠. 아하, 네.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그 사설 구급차에다 네. 또 연락해 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 사설 구급차가 그 장소로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겠죠. 어쩐지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네. 네, 제일 먼저 맞아요. 항상 경찰이나 119보다 먼저 가 있는 경우도 네, 많아요. 맞아요. 네. 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사람이 이제 뭐 쓰러져 있거나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빨리 날려주고 그 병원이나 장례식장 같은 데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장례식장도 이미 이 조직들 사이에서는 다 약속된 그런 경우로 가는 거예요? 다 공범인 겁니다. 아. 다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환자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면 장례를 지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특정 병원에서. 예, 장례식장으로 날려주는 아, 거고 네. 사망했으면 만약에 네. 응급 환자 같으면 병원으로 날려주는 세상 이런 데까지 이런 조직이 뿌리 깊게 지금 이 침투해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피의자들의 각자 그 역할 분담은 총체, 그리고 도청하는 조, 그리고 출동조, 그리고 권역별 장례업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죄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총책이 다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9 이제 무전 지령 내용을 도청하고 그 도청 내용 중에 그 심정지 그리고 또 사고사, 그 추락사 이런 내용이 나오면 현장 출동조가 급히 출동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경찰 단속을 펴왔고요. 그 핸드폰 모두가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와,
홍순변 아나운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이른바 이 사람들이 원룸에다가 감청 상황실을 만들었다는데 근데 궁금한 게 119 무전을 모두 다 감청하는 거 아닐까? 뭔가 특정인 단어 이런 거 있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심정지, 사고사, 추락사 이런 얘기들이 아하. 감청을 통해서 들리면 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하. 파악을 하고 급하게 사설 응급차를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시신을 가로채서 세상에. 이 시신을 이제 연관된 장례식장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산 전역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이 권역별로 지역을 나눠서 세상에. 각 지역별로 이 장례식장에 미리 연락을 해놓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시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부산에 네. 한 3,000구의 시신이, 그러니까 3,000건 정도의 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차지를 해서 네. 22개월간 총 4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얼마라고요? 22개월간. 45억 원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총책이 있습니다. 네. 사건을 이제 전체로 책임을 하는 분이요. 네. 그리고 감청조, 네. 출동조, 장례업자가 이 일을 세상에. 함께 꾸민 건데 네. 이 45억 원을 이들이 나눠 가진 거죠. 여기 보면 장례 지도사들한테요. 매달 최소 5천만 원을 상납받았대요. 김복준 의원님.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 이런 표현이 소감이나 얼마나 이 시신 장사로 이득이 나오면 이렇게 5천만 원을 상납받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저게 누구한테 부담 가겠습니까? 다 그 유가족한테 가는 갈 거 거예요. 아니에요. 유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한테 준 돈, 네. 그 커미션 비슷하게 준 돈으로 유가족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결국은 그래서 장례 비용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요. 먼저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 쓰러진 사람을 이 사람들이 먼저 싣고 가는 건 아니에요. 네. 119가 올 때까지 바로 옆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아하, 네. 119가 와가지고 저 확인을 하죠. 사망했다는 거를. 네. 심정지라든지 사망했다는 거를 이제 결정이 나면 네. 119 철수하면 이제 그 차 자기네 차에다가 아. 유가족한테 얘기해서 가까운 그 장례식장을 우리가 인계하겠습니다 하고 네. 가는 거죠. 예. 그 최명규 원장님 이 사람들 죄질이 너무 나쁜 게 이런 게 알려지면 정말 선량하게 운영하는 사설 응급 차량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또 누가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 사안을 보면 유가족들 그 경황이 없는 마음을 악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심정지 인신포는 자기 의사를 갖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보통 이게 멀리에서 전화가 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병원에서 만약에 다치거나 사망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병원으로 유가족이 올 수 있지만 유가족들이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또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또 자신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원치 않는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또 이동하면 되니까. 네. 그러나 그 이동하는 비용은 또 누가 받겠어요? 이 사람들이 또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죄책감을 얻는 건 다 상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내는 건 없을 거야 라고 네. 하게 되면서 자기 죄책감을 또 없애고 그럴 거예요. 아, 손 변호사님. 네. 우리가 뭐 요즘 보면은 상조업체 광고도 많이 합니다만 뭐 장례 지도사 이 명칭은 참 거창해요. 그런데 정말 이 엄숙하게 이런 이 장례를 주관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일당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네. 엄숙해야 되는 그런 그 장례를 지도하는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고요. 네. 모두가 공범입니다. 네.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죠. 이게 불법 감청에 해당됩니다. 아하. 이 감청이라는 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시설이나 네. 뭐 기계를 이용해서 네. 통신, 뭐 음향, 뭐 문헌 등등을 이제 청취해서 네.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감청인데요. 아하. 이게 불법으로 감청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아하.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함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네. 벌금형도 없는 징역형만 있는 범죄입니다. 아. 불법 감청이.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그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또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아하. 그다음 또 대포폰을 개설해서 만들어서 썼다면은 그거 역시 또 그것도 법령 범죄예요. 위반 가능성이 아하. 있으니까요. 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뭐 이제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네. 연관된 사람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요. 다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장례업자, 감청 담당, 앞서 경찰도 얘기했잖아요. 다 역할이 있었어. 역할 분담돼 있었어요. 장례업자, 감청 담당, 사설 구급자 모두 한패였습니다. 잡고 봤더니 연락 총책 1명, 감청 담당 2명, 구급차 운용책 1명, 장례 지도자 8명인데 총 12명인데요. 여기서
죄의 경중,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6명은 구속하고 6명은 지금 불구속 상태라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시청자분들이 그 궁금증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 119 무전이 어떻게 도청에 뚫리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2년 전에도 부산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뚫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경찰에서 쓰는 무전기는 이제 TDMA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아. 이거는 밖에서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경찰 방식은 그런데 네. 아직까지도 이 소방은 지금 FDA라고 그 아날로그식 주파수 이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청이 여전히 지금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네. 빨리 이거 디지털로 네. 그 장비를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네, 언제까지나 우리가 또 이거 아마 결국 예산 문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언제까지나 이 예산 타령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요. 또 애꿎은 이 일반 피해자, 즉 유족들한테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요.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